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외부 준법 감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뉴스 어제 법률방송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서울변의 법제정책이사를 맡고 계신 이효영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식적으로 이 외부 준법 감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하셨습니다. 먼저 이 외부 준법 감시제도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를테면 이제 그 회사들이 회계법인에 의한 그 회계 감사를 매 분기별로 받고 공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네. 그런 준법 여부에 대한 법무 감사를 받게 해서 이게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이러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법무법인이 적절하게 잘 법을 지키고 있으면 적정 의견을 내서 네. 외부에 공시하도록 해서 기업 운영의 투명성, 준법 경영을 좀 담보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제도 도입 추진은 좀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어떤 경위로 추진하게 된 겁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가장 컸던 계기가 된 거는 네. 그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기 사건이 실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네. 여야에서 그 라임 옵티머스 방지법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법안들을 우리가 검토해 봤을 때 네. 지금 실제로 이런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펀드가 사기성으로 어떤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네.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은 없어 보인다.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네. 결국은 이런 금융 사기 피해를 아주 극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네. 이러한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그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렇게 법무법인이 실제로 이제 그 법무감사를 통해서 네. 기업의 준법 경영을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국민 전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도 있었습니다. 네, 좀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기대 효과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기대 효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라임 옵티머스 펀드가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인데 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사모펀드여서 1억 원 이상이면 이제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사실상 공모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산 운용이 될 수 있는 네. 이러한 이제 펀드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보면 자산 운용사가 그런 고객들한테 당초에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한 내용대로 실제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지 네. 집합재산을 그런 식으로 투자 설명서의 내용대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네. 변호사가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받아서 네. 실제로 투자 설명서대로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네. 들여다봐서 이게 당초 투자 설명서의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적정 의견을 낼 것이고 네. 뭔가 당초 투자 설명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네.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시정 조치 의견을 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부적정 의견을 내서 공시를 하면 그때부터 바로 그 투자 어떤 그 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기적인 그런 펀드 운용을 미연에 방지하자. 좀 이런 내용을 좀 의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법을 통해서 좀 고쳤으면 하는 것이 네. 그 우리 사회에 기업의 어떤 운영과 관련해서 억울한 죽음들이 계속 네. 발생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김용균 씨 사망 2년이 지났고 네. 그다음에 방송업계에서 이제 경무에 시달리다가 네. 사망에 이른 이한빛 PD 사건 같은 경우 4년이 네. 지났는데 네. 지금 그분들의 유족들이 어디가 있냐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이에요. 단식을 하면서.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네. 그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각종 산업안전보건 법령을 준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이런 준법 감시 제도, 네. 외부 법무감사를 통해서 네. 이런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대상이 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자산 운용사의 어떤 투자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측면이 네. 하나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일반 기업 전체로 좀 확대를 해서 기업 네. 전반에 어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준법 여부, 네. 준법 여부를 좀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하도급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그런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령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 내 뭐 성추행 사건이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네. 그럼 기업주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즉시 그 가해자에 대한 뭐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네. 이런 근로기준 법령들을 기업 내부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외부 법률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들이 이런 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를 좀 살펴보고 물론 지금 기업 내부에 보면 여러 지금 인하우스 로이어라고 해서 네. 사내 변호사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사내 변호사들이 일을 해서 기업의 어떤 준법성이 상당 부분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기업의 오너들이 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지시를 했을 때 그 오너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기업 내부의 직원인 변호사들이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좀 방지하는 외부 법무 감사가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좀 제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법 개정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입법 사항이고요. 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법 개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산 운용사들의 기금 운용 실태를 감사하게 하는 거는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법을 네. 도입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자산 총액 뭐 5천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네. 상장사 대규모 상장사들부터 이런 외부 법무 감사 내지는 외부 준법 감시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네. 이거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좀 통합해서 지금 그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외감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네. 외부 법무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네. 아예 그 기업의 준법 경영을 외부적으로 법무감사하는 근거법이 되는 일반법을 별도로 하나 제정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취지도 좋고 또 기대 효과도 있지만 뭐 혹시 그 또 이면에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게 또 있다면요? 일단은 그 반발을 하는 측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기업 측에서 결국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네. 또는 뭐 변호사들의 그런 어떤 일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기업이 이 외부 법무감사 네.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써야 되는 돈은 실제로 이 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펀드나 네. 그다음에 상장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런 금액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편익은 그런 어떤 라임 옵티머스 펀드라는 대규모 금융 피해로 인해서 네. 지금 금융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어떤 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기업 전반의 어떤 운영의 준법성이 높아진다면 그로 인한 편익은 온 국민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네. 이러한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기업 운영의 그런 준법성, 사회적 투명성을 좀 함께 높여보는 그러한 좀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좀 앞으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 변호사분들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뭐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죠. 특히 네.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지금 변호사가 벌써 3만 명이나 네.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변호사 뭐 1,000명 뽑던 시절에 비해서 지금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회에서 유의미한 어떤 일자리 증가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변호사 몸값이 이렇게 낮아져 있는데 네. 이렇게 낮아져 있는 그런 변호사 몸값에 있는 변호사들을 네. 이런 외부 법무감사 제도나 이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그 사회 전반의 준법성을 높여주는 것은 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고 지금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나아가야 될 그런 법조 시장 이런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좀 앞으로의 그 로드맵이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이러한 법이 아무래도 뭐 좀 전례를 찾기 어려우니만큼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생각 중인 것은 그런
외부 그 기업의 운영의 어떤 준법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경실련이나 아니면 뭐 민주주의 21 이러한 그런 시민 단체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민 단체들이랑 한번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서 좀 바람직한 외부 법무 감사에 관한 법률을 안을 제정을 하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시켜서 좀 전국적으로는 통과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입법화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하셨는데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은 이 법안의 어떤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되는 그러한 목표나 그런 효과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뭐 기업 기밀이 유출되거나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안을 좀 정치하게 다듬어서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은 좀 불식시키고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바람직한 법안을 만들고 이거를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론을 통해서 한번 좀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반발도 있겠지만 좀 접점을 찾아서 좀 합리적인 제도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